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올라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짜잔. 네, 테슬라의 운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뭉치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머스크.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근데 네. 이게 다짜고짜 저희 좀 여쭤보고 뒤에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머스크 사업 테슬라 괜찮은 거예요? 요즘 안 좋죠. 네. 특히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봐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좀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렇죠. 다시 또 여러 이래서. 가지 이제 네. 정치적 행보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안 좋습니다. 그죠? 그렇죠. 일단 판매량 자체가 38만 대니까 한 13% 떨어진 것 같고, 사실 차 회사인데 판매량이 떨어졌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기도 더 치명적인 하죠. 건 뭐냐면 순이익이죠. 네. 71% 떨어졌으니까. 일단 연간 기준으로 봐도 이제 네. 이렇게 되면 BYD에게 뒤졌다. BYD한테. 예, 좀 빼더라도. 이렇게 중국이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종가가 네. 지금 $300 좀 네네. 하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20% 떨어진 거 맞죠. $370 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떨어진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저는 두 가지 중으로 보는데, 우선 이 시장 자체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전기차 네, 전체의 네. 문제인 네. 건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머스크 그 자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걸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네. 일단은 그 트럼프와 손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로 갔다가 네. 이때 본업에 너무 소홀했다고 막 지적을 받으니까 그렇죠. 5월 말에 일단 내려와서 그러면 돌아오나? 주가가 다시 올라앉았는데 그렇죠. 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네. 같이 있는 동안.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모여서 그쵸. 성향이 좀 성향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네. 비슷한 사람끼리 더 세게 싸우고 사실 있죠.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건데. 두 분 다 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관종이 제대로.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은 이게 신당 창당도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었는지. 일단 그걸 이야기하려면 이 머스크가 언제부터 정치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했나를 봐야 돼요. 네. 정확히는 2020년입니다. 20년이요. 그때 민주당 그 대선 때 네. 그때는 바이든 쪽에 붙었어요. 그렇죠. 바이든하고 갈라진 정확한 계기가 뭐냐면 DEI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네. Diversity, 네. Equality, Inclusion. 네.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니 그 당시 이제 팬데믹 끝날 때 네. 전 세계로 ESG가 유행을 하면서 이때 그 ESG의 S 부분, 소셜 부분에 들어왔던 그 투자자들의 핵심 화두가 바로 네. DEI였어요. Diversity, 네. Equality, Inclusion이 네. 들어오면서 이걸 바이든 정부가 되게 세게 밀었거든요. 이걸 반대했습니다. 결정적이었군요. 네, 이걸 네. 반대하면서 트럼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 때 7월 달에 트럼프가 총 맞잖아요. 네. 이때 요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에게 완전 붙었죠. 그쵸.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돈 많이 냈습니다. 4천억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4천억 내고 네. 일단 정부에 들어갔는데 네. 딱 130일간 일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면 트럼프하고 깨졌느냐? 감세안 때문입니다. 네. 네. 감세한. 네. 네. 기본적으로 이 머스크는 미국의 부채에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또 사업가니까 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36조 달러. 네. 네. 이렇게 가다가는 다 파산이다. 음.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로 들어간 이유도 이걸 정부를 자기가 기업가 정신을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 효율화시키면 공무원들 자르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운용해? 그래서 한번 또 방만하게?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런 말 합니다. 가끔 대기업에 다니시는 과장급 되는 분들은 동사무소 이런 데 가보고 야 이거 대리 한 2명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우스갯소리를 하시죠. 우스갯소리로. 네. 그러니까 기업가 이유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이유도 방만한 경영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나라를 망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추세로 계속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사에다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자기가 일했던 거와 정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계기로
야, 감세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근데 그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정치에 치를 떨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너무 막 시끄러웠으니까. 원래 정치는 2020년 전까지는 사실 크게 그렇죠. 그 관심이 전에는 없었어요. 대학생 때도 그런 적은 전혀. 없었죠. 그냥 스타트업 자기의 때도. 이상만 쫓는 이상주의자였죠. 그러니까요. 뭐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의 이상을 쫓는 이 머스크가 자기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는 거군요. 그렇죠. I'm invincible죠. 가는 거죠. 그게 가서 본인 신격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까지 가게 된 거죠. 그게 더 지금 함몰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머스크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더 권력이 생기면서 내가 더 큰 거를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스스로의 자신감도 있겠지만 그것도 궁금해요. 자동차도 하고 우주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이게 약간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크게 집중을 못 한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기발한 천재라서 이러는 건지. 이 머스크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방면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뭐 엑스도 하고 뭐 뭐지? 우주도 했다가 자동차도 하고 그런데 머스크의 머릿속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뭔데요? 머스크가 28살에 이제 창업을 하고 시작할 때는 화성을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화성입니다. 지금도 그건 네.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제일 먼저 만든 거고요. 그쵸. X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든 것이고 그걸 만들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간 거고 전기차를 그러니까 저는 그 테슬라를 뭐 여러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볼 거냐고 물으면 저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하고 토요타가 같은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럼 같은 전략을 펴나?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런 거예요. 토요타라는 기업은 토요타 쇼이치로가 창업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느냐? 이분은 원래 방직기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방직기를 만들다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사람이 기계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 소통하고 하는 거를 고민하다가 일본의 토요타의 유명한 그 제조 공법을 만든 거예요. 현대차는 반대예요.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이 68년도 경부고속도로를 닦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닦으면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창업 정신입니다.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는 많은 상품들은 같은 상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업 동기는 전혀 다르고 그 창업 동기와 그들의 DNA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확대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테슬라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화성에 가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이상의 꿈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요. 그렇죠. 저궤도 위성, 테슬라, 그다음에 머스크가 만드는 인공지능도 저는 그 툴로 봅니다. 나머지 다 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냐? 어떤 과정? 기본적으로 저는 머스크가 바라보는 테슬라는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합쳐진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일종의 디바이스죠. 오히려 그게 디바이스인 디바이스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가 경제 공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경제 구조에서 보면 더 많은 존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존재가 많은 시간을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에 머무르면 그게 돈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스타벅스와 아이폰은 사실 비슷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에서 보면 테슬라는 사람들이 나의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걸 사용하면 그게 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그거의 디바이스 형태인 거죠. 지금은 전기차라는 시장에 약간 편성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테슬라가 움직이는 걸 보면 테슬라 자체만의 디바이스. 테슬라가 왜 그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지, 그리고 왜 AI를 제일 먼저 테슬라 자동차에 넣는지.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
목적이 다르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네.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이번 분기에 자동차 얼마 팔렸지? 원래 얼마, 마트크시가 얼마 되지? 수익이 얼마 나지? 이렇게 계산하면 포드나 GM이나 BMW하고 같이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차와 같은 공식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평가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주가로 환산하는 거는 그냥 리스크하다. 전혀 다른 공식으로 봐야 된다. 그러게요. 근데 플랫폼, 일종의 IT 플랫폼 기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가 온 거예요. 그럼 천재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생뚱맞고 엉뚱하지만 이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사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한 게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쓸데가 없으니까 토이 시리즈를 만든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다가 왜 토이를 만들어? 전혀 연결이 안 되지만 그쵸.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강했던 거는 사람과 디바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강한 기업이 애플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갤럭시하고 처음 경쟁한 게 이게 정전식이냐 정압식이냐 싸웠어요. 그쵸. 잡스는 정압식을 할 수가 없죠. 그 자기가 아이콘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직관적이어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기계와 직관적으로 소통하는 것만 고민한 사람. 그러니까 다르네요. 갤럭시랑. 그렇죠. 네. 그래서 갤럭시는 전자제품이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먼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투자 하시는 분들은 나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볼 거냐, 보고 투자할 거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투자할 거냐. 완전 거기서 인식이 달라지는데? 그래요?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할 거면 항상 얼마나 팔렸는지, 뭐 캐지면 언제 빠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아니야. 테슬라는 IT 플랫폼 기업을 할 거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다른 요소를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테슬라를 평가할 때 지금에 나오는 이런 AI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의 플랫폼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평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로보택시에 그룹을 넣는다고 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화성을 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다 해보는 느낌?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시 인식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만 잘 되면 진짜 천재고 너무 투자 가치만 높아지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보니까 그룹도 이번에 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발언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됐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머스크와 비슷한 느낌 들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AI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왜냐면 학습을 시켜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룹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실 오늘 출시됐잖아요. 그렇죠. 정식판은 출시됐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해결될 거라 보는데 이게 정치적 올바른 필터라는 기준이 있어요. AI가 학습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너무 완화시켰던 거네요. 그렇게 되면 AI가 그 조회수가 많은 걸 먼저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요?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많이 보는 게 더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보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해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 그렇죠. 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광장에서 10만 명 모인 사람이 떠드는 거하고 외치는 그 주장과 10,000명이 떠드는 외치는 주장과 다르게 보는 것 비슷한 거죠. AI는 그렇게 학습하는데 이 기준을 이 정치적 올바른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자체를 굉장히 스코프를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그 그룹은 그런 에피소드 정도로 불과하고 어쨌든 결과는 오늘 발표한 걸 보면 꽤 성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또 뭐 그렇죠. 반응도 좋겠죠. 제미나이보다 좀 나아진 것 같고 뒤에 나왔으니까 오픈AI보다 높은 점수 그러니까 25.4%면 오픈AI가 21.4%고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2.5가 21%니까 이번 높죠. 정확도가. 근데 용도가 좀 다르다. 용도?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드는 것들은 좀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머스크가 저걸 왜 만들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면 한 번쯤은 모든 요소에 그렇죠. 들여다보면 쟤는 정말 화성 가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왜 이렇게 여죠?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꿈꾸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배제된 상태에서도 인류가 돌아갈 수 있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세계네요. 그렇죠. 로봇도 그래서 네. 만드는 거고 테슬라, 자율주행, 네. 뭐 택시 다 그 선입니다. 네. 그럼 인간이 뭘 할까를 또 내놔야 되는 고민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질 수 예,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 생각하는 네. 머스크가 굉장히 엉뚱하고 관종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되게 많지만 그런데 본인에게 물으면 본인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우리만 변했을 뿐. 네. 그렇네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니까 네, 중간에 네. 사고는 많이 치죠. 그리고 또 마찰도 많고. 마찰도 그쵸? 많고. 네. 본인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두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네. 시계를 놓고 보면 횡보는 다충우돌이지만 가는 길은 그 길로 가고 있구나. 특이한 인물이 특이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는 뭐 플랫폼처럼 크게 자기 기준에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정치라는 건 사실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정치를 만일 할 거면 이제 한번 말씀 받지만 다시 할 거면 뭔가 왜 또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을 했을 때는 선배들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는데 이 전문가들의 조언마저도 하지마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도 집중을 네, 하면서 그렇죠. 정치에도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성향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아요? 전체 저는, 회사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머스크는 정치는 맞지 않다. 근데 계속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욕심을 못 버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같진 않아요. 그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되잖아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도 쫓겨날 판이죠, 정도면. 그리고 진짜 대통령하고 진짜 많이 등지면 네, 그렇죠. 자기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오죠. 네, 벌써 트럼프가 견제를 던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꿈꾸는 그 세상에 가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판단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머스크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네. 본인의 길은 가고 있다. 아, 진짜 꿋꿋해요. 근데 사실 머스크가 자기 그 기준이 있는 거는 사실 멋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겠지만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체도 그렇고.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번에 창당? 그래, 뭐 실패를 했다 쳐요. 또 언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사업을, 그러니까 직원들도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가라면 이런 건 사실 자제를 하는 게 맞죠. 되게 정치적으로 멀어져야 되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과연 네. 훌륭한 사업가에 대한 질문을 더 후에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가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그게 그 와중에 사업도 들어오고 정치도 들어오고 하는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런 머스크가 하는 여러 X라든지 테슬라, 뭐 X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어떤 본인의 길에서는 그게 그냥 수단에 들어오는 뭐 그런 걸로 봐야 저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테슬라로 사업을 하는데 주식이 이렇고 지금 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래?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꿈을 향해서 꾸준히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꿈을 향한 이 행보에서 테슬라 회사는 괜찮은 건지 테슬라의 운명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나요? 머스크가 가는 저 꿈에 테슬라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럼 끝까지는 갈 수 있다고 끝까지 보시는 가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꿈꾸던 대로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가면 가치는 더 있어지겠죠. 근데 그럼 테슬라가 그러려면은 이제 또 그 다음 분기부터라도 반등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반등 그 모멘텀을 위한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머스크에게? 우선 자율주행 부분에서 현재 AI를 이제 탑재를 했으니까 좀 다른 형식의 AI 형태의 도입, 다른 형식? 어떤 게 뭐 있을까요? 자율주행을 좀 빨리 네. 도입한다든지, 아. 뭐 택시와 여러 결합해서 한다든지, 네.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텔이 우리가 IBM이 PC만 팔다가 네. PC를 접어버리고 솔루션 사업 전혀 다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플랫폼이 깔렸으면. 네. 그런 쪽으로 수익 창출 노선을 좀 붙이지 않을까, 이 정도 주가면. 그 $300 선 지키면서 뭔가를 더
올릴 수 있는 네. 거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나와야지. 어차피 그 행보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 대신 더 탄탄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한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가야 되는 회사니까 이제 우리들을 그리고 사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